그만 찾아와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관심 가져준 건 고맙지만 전 남편 말고는 다른 사람을 원한 적이 없어요. 그냥 친구가 되고 싶을 뿐이라고 했지만 아시잖아요. 친구 사이라는 게 겉으로는 담백해 보이지만 속으론 서로 충분히 긴장하고 설레이고. 미안하지만 난 그런 관계가 어쩌면 더 나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젠 그만 찾아와 주세요. 주변에 더 젊고 예쁜 아가씨들이 많을 것 같은데. 난 좋고 싫음을 떠나서 이런 자리가 불편해요. 그리고 너무 힘들고요. 죄송합니다. 사실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처음부터 이래선 안 되겠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결혼하신 분한테. 근데 자꾸 떠오르고 한 번 떠오르면 또 너무 보고 싶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말씀 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고 늘 즐거운 일만 생기시길 그러시길 빌겠습니다. 진심이세요? 예, 진심입니다. 그래요. 행복하게 살게요. 남편하고 같이. 예, 같이요. 저 혹시 11층 사세요? 예, 그런데요. 아, 그럼 1101호 사시는. 예. 아, 그러시군요. 이사 왔습니다, 오늘. 아, 네. 이사는 잘하셨어요? 예, 짐이 별로 없어서요. 식구가 적으신가 보네요. 예, 혼자 삽니다. 예.
저 그럼 왔어? 왜 배부르지? 미안해서 뭐가? 저녁 혼자 먹게 해서. 아이고 젊은 놈하고 데이트한 건 안 미안하고? 그것도 조금. 그래 잘 타일렀어? 말 들어? 이제 안 찾아온대. 당신이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래. 그래? 그래도 기본은 된 놈이네. 막무가내로 안 버티고. 고마워. 너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맙긴. 내 마누라가 이뻐서 젊은 놈들이 쫓아오는 건데 마누라가 안 이쁜 남자들은 이런 재미 없어. 사랑해. 과일 줄까? 아니야 옷부터 갈아입어.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금방 갖다 줄게. 옆집에 오늘 이사 왔더라. 엘리베이터에서 봤어. 박태수 씨? 박태수? 당신 사무실에서 소개했어? 그럼 명석이 복덕방 아저씨인데 자기 앞집도 못 챙기면 곤란하지. 왜 웃어? 아니 그냥 웃겨서. 복도방 아저씨라니까는 당신 이미지랑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내 이미지는 어떤데? 글쎄, 털털하고, 박력 있고, 한마디로 멋있어. 아이고. 젊은 놈하고 데이트하고 오든지 그냥 칭찬도 후하네. 응? 근데 뭐 하는 사람인데? 뭐 그냥 사업이나 하나 할까 그러는 모양이야. 언제 같이 저녁이나 하자고. 새로 이웃도 됐는데. 그래. 그냥 잘 거야? 그냥 자. 불이 나고. 알았어. 환불이요? 예, 사정이 생겨서 수영장을 좀 옮기려고요. 이번 달 회비 낸 지 며칠 안 지났는데 안 될까요? 그건 좀... 근데 왜 옮기시게요? 혹시 저희 수영장 서비스에 무슨 부족한 점이라도... 아유,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 사실은 이웃에 사는 남자분이 있어서 같이 수영하기가 좀 민망해서요. 아... 예... 글쎄요. 그래도 안 되는데 어떡하죠? 낚시? 당신 정말 계속 그렇게 낚시만 좋아하면은 나 바람 날지도 몰라. 미안. 새로 개장했는데 워낙 인질이 좋다 그래서. 아유, 맨날 그 소리. 옷 따뜻하게 입고 모기야 꼭 챙겨가. 그래. 아니 저 이리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양생은 왜 이렇게 늦는 거예요?
아, 저거 요즘 그 날이 습해서 말씀이죠. 뭐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자꾸 찾아오니까 귀찮으시죠?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예? 아니 미인이 방문하시는데 누가 귀찮다고 하겠어요? 아주 영광으로 생각하죠. 귀찮더라도 귀엽게 봐주세요. 워낙에 손바닥만한 설계이사라서요. 지금 이건이 제일 큰 건이거든요. 요즘에는 자다가도 한번 나와보고 싶다니까요. 아, 저 그러다면요 아무 때나 나오세요. 제가 여기 저 자고 있으니까요. 저 소주 한 잔 대접하겠습니다. 네, 남편한테 허락 받아보고. 예. 아니 근데 저 실례지만 저기 계신 분이 그쪽 식구세요? 계속 아까부터 둘러보고 계신데. 그냥 지나가다가 구경 좀 해봤습니다. 뭘요? 그냥 이것저것요. 건물도 보고 미연 씨도 보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제 이름을 어떻게 아셨어? 남편이 얘기해 주던가요? 한 가지씩만 물어보시죠. 제가 일하는 방식을 봤다고요? 예. 얼마나 꼼꼼한지, 얼마나 열성적인지 그래서 거기 갔던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꼭 맡기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쇼핑몰을 하나 세울 계획입니다.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의 여성 전용 쇼핑몰. 그 설계를 미연 씨 회사에 맡기고 싶습니다. 저희 회사예요? 네. 정확히 말하면 미연 씨한테요. 적당한 설계 회사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좀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미연 씨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게 되었고요. 거기서 미연 씨 이름하고 사진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회사가 규모는 작지만 이제까지 설계한 건물은 아주 훌륭하더군요. 뭐랄까요? 건물의 구조와 인테리어가 일관된 테마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 그건 아마 미연 씨가 인테리어와 설계를 겸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하지만 그 정도 건물이라면 좀 더 큰 설계이사에 맡기는 게 어울릴 텐데요. 규모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건물에 그대로 표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이미지를요? 어떤 이미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같이 일하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적인 얘기니까. 맡아주시겠습니까? 글쎄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서 솔직히 저희로선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만 큰 공사를 해보질 않아서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대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시작하게 되면 공과 사는 항상 확실히 구분해 주십시오. 전 미연 씨랑 두 가지 일을 추진할 겁니다. 공적으로는 쇼핑몰을 건설할 것이고 사적으로는 다른 일을 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일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경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적인 일이라는 게 미연 씨한테 전혀 해가 되는 일은 아니니까요. 그냥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라서요. 괜찮겠죠? 죄송합니다만 그런 조건이 붙는 일이라면 사양해야 되겠는데요, 전. 사업가답게 판단하십시오. 직원들을 거느리는 오너로서 미연 씨한테 전혀 해가 될 일은 절대 없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면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만 일어나실까요?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예, 좀 늦게 자서. 결정을 하셨습니까? 예. 회사 입장에서 생각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네, 잘 됐군요. 들어오세요.
정말요? 네, 확실히 큰 건이죠? 야, 아니 규모는요? 지하 3층, 지상 10층. 시공업자도 우리가 선정할 거고요. 인테리어도 몽땅 우리가 할 거예요. 이야. 아니 근데 건축주는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 뭐 테마를 중요시하는 재력가? 그러고 보니 나도 별로 아는 게 없네. 어려서부터 전 걱정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안 하면서 노는 것도 싫어하고 항상 무언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게 유일하게 제가 잘하는 거였죠. 뭘 그렇게 열심히 보셨는데요? 그냥 이것저것 다요. 진달래, 개나리, 풀숲의 개구리, 마을로 새로 시집온 새댁 아줌마. 부모님은 제 걱정을 참 많이 했어요. 그때부터 부모님은 땅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서는 세상을 헤쳐나가기 힘들어 보이니까. 결국 땅만 남겨두고 부모님은 사고로 돌아가셨죠. 아, 여기입니다. 아, 참. 아침에 보니까 수영복을 바꾸셨더라고요. 네? 아, 수영복이 오래된 거라서. 아, 네. 그 디자인이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게 마음에 듭니다, 저는. 네. 아, 김 사장님. 낚시요? 아, 아닙니다. 예, 좋습니다. 네. 네. 남편분이 낚시를 정말 좋아하시는군요. 다 됐죠? 예. 자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줄을 힘껏 당겼다가 부드럽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예. 어이구, 잘하시네. 자, 이제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됩니다. 찌릿하고 느낌이 올 때까지.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 예. 아, 근데 참 부인이 미인이시더군요. 그래요? 예. 어디서 그런 미인을 만나셨습니까? 미인은 하긴 좀 빠지진 않는 편이죠. 대학 때 만났습니다. 말하자면 과 커플이었죠. 제가 한 1년 열심히 따라다녔죠. 솔직히 말하면 전 제 와이프 같은 여자랑 결혼한 걸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예뻐서 행운이 아니라 나한테 믿음을 주니까요. 남자들 왜 흔히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너무 예쁜 마누라 데리고 살면 불안하다고. 사실 저도 처음엔 좀 불안했죠. 남자들 예쁜 여자들 보면 자꾸 이유 없이 친절하고 공적인 일로 자꾸 불러내고. 하지만 같은 남자 눈에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 끝에 군대를 갔죠. 아니, 그 상황에 군대를요? 네. 시험을 해본 겁니다. 뭐 결과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고. 나중에 얘기 들으니까 나 군대 있을 때 우리 와이프한테 찍접대다가 딱이 맞은 놈들이 한둘이 아니더라고요. 전 그때 알았습니다. 아, 천성이란 것이 있다. 제비족들 사이에 던져놔도 아무 일 없는 여자도 있고 골방에 가둬놔도 바람 피는 여자가 있구나. 내 표현이 너무 그랬나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난
와이프를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와이프도 날 실망시킨 적이 없고요. 걸렸다. 오, 야, 좀 도와주세요. 야, 이 녀석이. 아무래도 여성 전용 쇼핑몰이니까 최대한 여성 위주의 설계를 해야죠. 그러니까 여성이 새로운 액세서리를 구입하고 새 옷을 구입하는 궁극적인 이유에 대해서 만족감을 주는 그런 쇼핑몰이요. 그래서 이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고 나설 때면 고객이 자신이 좀 더 아름다워졌다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은요? 우선 지금은 설계에 전력을 다 하고요. 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만 아이를 가졌으면 해요. 아, 네. 이렇게 사업이 한창 번창하는데 의외의 계획이시네요. 글쎄요. 저는 사업적인 성공보다는 아무래도 여성으로서의 성공이 더 욕심이 나는데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근데 남편하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으세요? 예. 나중에 기사 나오면 놀래주고 싶은데 왜 꼭 필요하세요? 아니요,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기사 나오면 전해드릴게요. 그럼 네. 가세요. 가세요. 네. 인터뷰 잘 끝났습니까? 예. 방금 그래요. 그럼 좀 볼까요? 시선을 먹고 사는 여자요? 네. 답이 아니고 타인의 시선을 먹고 사는 여자. 저기 저런 여자예요. 저 여자는 아까 19-1번 버스를 타려다 놓쳤는데 지금 그 번호의 버스를 2대나 그냥 보내고 있죠. 왜요? 저 남자 때문에요. 여자는 남자가 자기를 쳐다본다는 걸 알고는 아예 버스가 오는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눈이라도 마주치면 남자가 민망해서 시선을 거둘 수도 있으니까요. 모른 척 정면만 바라보고 남자의 시선을 마음껏 즐기고 있죠. 아, 버스가 또 오는군요. 이번엔 탈까요? 글쎄요. 이런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테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쇼핑몰에 그려 넣어야 할 이미지. 쇼핑 좋아하세요? 쇼핑이요? 네, 가시죠. 이사하기 전까지 이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예. 나가 있을 테니까 들어가셔서 마음에 드는 걸로 골라 입으세요. 저걸요? 제가 저걸 왜...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일단 입으세요. 공적인 일이니까. 그럼. 다 됐습니까? 네, 다 됐어요. 제일 보수적인 걸로 고르셨군요. 이쪽으로 가시죠.
어때요? 아름답죠? 자신이 아름답다는 걸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 거리를 걸어보는 겁니다. 직접 느껴보세요. 타인의 시선들을. 바로 이겁니다. 느껴보세요. 당신에게 집중된 수천의 시선들을. 이게 바로 우리의 최종적인 테마입니다. 온통 나에게 쏠려 있는 시선들. 쇼핑몰에 들어선 순간 바로 이런 느낌을 받게 하는 겁니다. 모든 남성의 시선. 전 기둥마다 몰래 숨어서 훔쳐보는 남자 마네킹을 세울 겁니다. 그리고 또 벽면에는 여성 고객들을 직시하는 매력적인 남성 모델들의 사진을 도열할 거고요. 고객이 거울을 볼 때면 거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훔쳐보는 시선과 그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동시에 보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을 애타게 그리워하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모든 남성을 자신의 아름다움 앞에 굴복시키고 싶은 뜨거운 욕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느낌. 이 느낌을 당신이 표현해 줘야 합니다.
네. 나예요, 박형. 오늘 시간 어때요? 잘하시네. 난 잡을 줄만 알았지 매운탕 끓일 생각은 안 해봐서. 혼자 살다 보면 괜히 이런 재주가 생깁니다. 그래요? 아, 그 비늘을 그렇게 벗겨내는군요. 예, 이 결대로 벗기면 미끌거리기만 하지 절대로 안 되고요. 이 비늘이 난 반대 방향, 아래에서 위로 그냥 단숨에 벗겨버리는 겁니다. 이 그래야 단단하게 박혀있던 비늘이 한꺼번에 싹 벗겨지는 거죠. 내가 바람 피울 때 쓰는 방법하고 비슷하네. 가끔은 여자의 뜻을 거슬려야 연애에 성공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미인인 부인을 두시고도 바람을 피우세요? 예? 박형도 참 그렇게 말하니까 박형은 남자 아닌 것 같네요. 아, 술맛 좋다. 한 번은 한 3년쯤 됐나? 그거 뭐야? 남편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혼자 사는 유부녀랑 연애를 했는데 글쎄 이 여자가 몇 달 지나더니 덜컥 남편하고 이혼을 하겠다는 거지 뭐예요. 나한테도 이혼하라 그러고. 그래서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 가정은 지키자 이렇게 살살 달래는데 막무가 된 거예요. 결국 핸드폰 번호 싹 바꾸고 가게 옮기고 피해 다니는데 집 앞에까지 와서 기다리고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단념을 했는지 소식이 딱 끊기더라고요. 아이고 그 여자도 참. 그래서 여자가 바람이 나면 남자보다 더 무섭지. 아, 박형. 박형은 결혼을 안 한 겁니까? 결혼요? 네. 분위기로 봐선 완전 총각은 아닌 것 같은데. 하긴 했었죠? 예. 근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몇 해 전에. 당신? 잘 다녀왔어? 그냥 헤어지기 뭐해서 간단히 해장이나 하려고. 괜찮지? 그래. 들어오세요. 들어갑시다, 박형. 예. 아이고. 이. 아주 결국 허탕 치고 다시 자리를 옮겼는데 거기도 영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다시 전화를 했더니 하차 포인트가 다른 데라네. 그래가지고 또 배를 불러. 아유 맥주는 이런 게요. 나 화장실 잠깐만. 아이고. 아유, 이래서 비싸도 양주를 마셔야 되는. 왜 그래? 다쳤어? 괜찮아. 좀 뱄어. 술 마셔. 아이고, 조심하지. 소독약 두 번째 서랍에 있다. 과도가 잘 안 들어가나 봅니다. 그런가? 괜찮아.
제가 괜히 찾아와서. 아이고 아니 내가 오자고 한 걸 뭐 이웃끼리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아차 아까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했더라? 아 예. 다시 배를 불러서 자리를 옮기셨다고. 맞아. 그래가지고 자리를 옮겼는데 거긴 또 수온이 너무 높은 거야. 결국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감성동은 구경도 못하고 결국 놀래미만 몇 마리 건져가지고 왔는데 다들 이틀 밤을 새가지고 눈들이 볼게 가지고 우리 다음에 꼭 한번 같이 갑시다. 낚시는 역시 뭐니 해도 바다 낚시거든, 바다 낚시. 예, 꼭 한번 데려가 주십시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래요? 이제 박형도 아주 꾼이 다 되셨구만. 응? 꾼. 아직도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군요. 이렇게 완강하게 거부할 거면서 여긴 왜 왔죠? 사무실에서 설계도를 보자니까? 아니면 부담스럽긴 해도 어쩔 수 없는 사업이니까요? 좋아요. 다른 걸 묻죠. 당신은 남편한테 나랑 같이 일한다는 걸 왜 여태까지 비밀로 했습니까? 아, 나중에 깜짝 놀래주려고? 또 스스로 인터뷰를 청해서 자신을 쇼핑몰에 올가맨 이유는 뭡니까? 유명 인사가 되고 싶어서요? 좋아요. 한 가지만 더 묻죠. 당신은 내 시선이 부담스러우면서도 아침마다 수영복을 입고 왜 내 앞에 나타난 겁니까? 환불이 안 돼서요? 그렇죠. 당신은 언제나 완벽하군요. 이제 그렇게 힘든 짜맞추기는 그만둬요. 내가 당신을 원하는 것만큼 당신도 날 원해요. 당신은 날 처음 봤을 때부터, 내 시선을 느꼈을 때부터 뭔가 직감하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아주 옛날부터 당신은 나 같은 남자를 기다려왔어요. 딱이 몇 대 맞고 순순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아주 거칠게 당신의 성벽을 무너뜨릴 남자. 당신한테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를 만들어주면서 당신의 감춰진 본성에 자유를 안겨줄 남자요. 하지만 난 그런 당신이 좋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당신을 위한 건물을 선물하고 싶어요. 이게 내가 당신과 하려던 사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미쳤어. 당신은 뚫어지게 여자를 훔쳐보면서 더러운 산상을 해대는 정신병자야. 길을 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당신에게 반했다고 믿는 그런 변태야. 난 그만두겠어. 그런 성물스러운 쇼핑을 당신 혼자 다 지어.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선택은 당신이에요. 또다시 나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마지막 용기는 당신이 내요.
마지막 용기는 당신이네요. 저 손님, 네. 이거 같이 다니시는 남자분이 전해달라고 맡기셨어요. 오늘 밤입니다. 기회는 단 한 번입니다. 왔어? 뭐해 안 들어오고? 네. 네. 설계 중에 문의할 게 좀 있어서 전면 유리창. 설계는 그쪽에 일임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럼.
der spiegelnden Wellen gleitet wie Schwelle, die wanken kann. Ach, auf der Freude samt schimmernden Wellen gleitet die Seele dahin, wie der kann. Ach, auf der Freude samt schimmernden Wellen gleitet die Seele dahin, wie der kann. 왜? 그냥 웃겨서. 뭐가? 태수 씨하고 나하고 한바탕 쇼를 한 것 같아. 태수 씨 그거 알아? 내가 언제 태수 씨한테 반했는지. 언젠데? 지하철에서 나란히 앉았을 때 고상한 척 앉아서 사실 나 태수 씨 훔쳐봤어. 맞은편 유리로. 근데 지하철에서 내려서 쫓아오더라. 그때 막 심장이 뛰었어. 커피라도 마시자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다 실망했겠네. 같은 아파트로 이사 온 사람이라. 잠깐 동안은. 근데 다시 좋아졌어. 태수 씨가 혼자 산다고 말해서. 태수 씨도 알고 있었지. 내가 그러는 거. 사랑해, 태수 씨. 사랑해.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아, 근데 웬일이세요? 아 예, 지나가다 뭐 좀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니, 쉬는 날이라 아무도 출근 안 했는데요. 어디야? 회사 지금 회의 중이니까 내가 이따가 할게. 그래, 수고해. 방파제 주변에 고기가 많으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방파제는요 커다란 인공 어초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물고기 아파트인 셈입니다. 먹이가 풍부하니까 방파제 주변으로 고기가 몰리는 건데요. 내양에 비해 수심도 깊고요. 낚시가 되는 곳. 그러니까 포인트를 찾기도 왔어? 내양보다는 까다롭다고 합니다. 아주 전문적인 낚시꾼이나 낚시 저녁은? 유연한 분들이 주로 찾는 곳입니다. 먹었어. 그러면 낚시에 익숙하지 않은 누구랑? 분들은 어디로 가야죠? 네, 바로 이곳 누구긴 직원들이랑 먹었지. 외항에 비해 그래? 낚시하기가 아주 편한 곳입니다. 그럼 과일이나 좀 줄까? 오신 분들이 많고요. 아니야, 생각 없어. 가을 바다를 즐기러 나온 연인들 샤워부터 좀 해야 되겠어. 땀을 좀 흘려가지고. 안목 바다는요 이분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요 안목 바다의 물고기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덩치가 좀 작아 보이죠? 하지만 이놈은요 힘이 보통이 아닙니다. 힘 있는 입질로 낚시꾼 박형, 오늘은 낚시하지 말고 바람이나 쐴시다. 난 말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부녀하고 바람 피울 때 이 여자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자기 아내가 내 옆에 발가벗고 누워있는 꼴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 속이 얼마나 뒤집힐까? 근데 말이요, 내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갑자기 회사 일이 바빠졌다고 그래서 그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휴일에도 일한다고 나가는데 막상 전화해보면 아무도 안 받고, 그래서 회사에 찾아갔더니 박형,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될지 난 정말로 모르겠어, 박형. 여보. 왜 술 이렇게 먹었어? 어머. 여보. 정신 차려봐. 아니 당신 오늘 야근한다 그러더니. 가야 돼. 잠깐 다녀왔어. 자, 여보 들어가 여기. 정신 좀 차려봐. 조금만 정신 차려봐. 지금? 알았어. 아니, 사실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 그래, 바로 갈게. 접니다, 김영. 부인은 들어오셨나요? 예. 샤워 중이요.
회사에서 땀을 많이 흘렸다고. 참, 제가 어제 가르쳐준 방법은 써보셨습니까? 예, 진짜로 전화를 받더니 나가더군요. 그럼 미행도 하셨나요? 아, 그래요. 그럼 제가 굉장히 보고 싶겠군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찾아갔더니 안 계셔서. 그러셨군요. 왠지 부인을 먼저 만나실 것 같아서 전 그 틈에 나왔습니다. 차라리 어젯밤에 찾아오시지.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혹시 피가 혈관 밖으로 터져 나오려고 하고 세포 하나하나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부인께서 알몸으로 제 품에 안겨있는 장면이 자꾸 아른거려서 차라리 머리를 박살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러운 광경을 목격한 두 눈을 맨손으로 파내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은 꼭 이 고통을 되돌려주고 싶죠. 아주 똑같이 하나도 틀리지 않게. 배신의 고통과 부인을 죽인 처참함을 모조리. 그래요. 그러고 싶소. 꼭. 김영, 그래서 내가 온 거요. 미국에서. 남편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한국에서 혼자 사는 유부녀랑 연애를 했는데 근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몇 해 전에.